되게 애매한 촬영을 합니다. 원래는 어제 진행했던 고등학교 첫 학기 준비법에서 이 교과 스텝 1, 2, 3를 녹화본을 따서 제 유튜브에 업로드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줌 설명 영상이 녹화 실수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후속 처리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죠. 네, 교과의 포인트 스텝 1, 2, 3는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들어가기 전에 어색한 교육과정 편제표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업이 깔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준비가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중간고사 보기 전에 우리 학교의 수학, 과학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과목들의 난이도가 어떤지 실제 체감을 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출문항들을 보면서 난이도를 체크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제 학교 맞춤형 공부로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간고사 끝날 때쯤, 그리고 그렇게 빠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학년 어딘가에서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수학을 고민해보고 모의고사 수학도 점검해 나가는 탄탄함이 필요하다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제로 우리 학교 거 어떻게 찾는지 안내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교 거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부분들 지금부터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먼저 첫 번째로요. 1학년 수업 체크 한다고 했어요. 1학년 수업 체크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까? 교육과정 편제표를 찾아본다고 했습니다. 자, 교육과정 편제표라는 건요, 전년도 거까지는 전부 다 학교 알림이라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되게 좀 헤맸었죠. 그런데 당해 연도 것은 사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나눠졌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참 불친절하게도 학교 홈페이지에 안 올리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요, 어제 이야기 나왔던 학교들 실제로 들어가 보죠. 네, 첫 번째로 들어가 보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어제 이야기 나왔던 양명여고입니다. 그래서 양명여고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양명여고로 들어가 보니까요, 양명여고 챕터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학교 소개, 알림마당, 양명생활, 학습 자료 요 사이에 교육과정 편지라는 것을 본 것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알림마당의 교육과정이 있네요. 클릭해 보니까 다행히도 이 학교는요, 2024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양명역으로 들어갔냐면요, 어제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설명에서 여기 한번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열어줘서요, 오늘도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보자 해요. 착하죠? 네, 항상 열심히 노력합니다. 네, 들어가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우리가 보면 1학년 1학기 때 공부하는 과정들이 이거예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 놓고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거, 중심을 가져봐야 될 거 바로 이런 거였어요. 뭐였냐면 기준 단위하고 그 다음에 공통이라는 것이 있고 운영 단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단위를 보고 기준 단위와 운영 단위가 다르게 움직이는, 즉 교과서는 한 학기에 네 단위, 그리고 1년에 8단위 들으세요라고 해놨지만 그것보다 짧게 공부하는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하세요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이 고교학점 단기적 도입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수업을 다양하게 해주려다 보니까 수업을 압축해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지 않거나 아니면 열심히 개인 복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 볼 때 상당히 고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88, 44 정확하게 8단위 수업을 진행을 하네요. 그런데 여기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를 보니까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8단위로 기준 단위 해놨지만 운영 단위는 3단위예요. 즉 수업이 4번에 공부해야 될 걸 3번에 공부합니다 라고 타이트합니다 라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른 것들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공부를 더 해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쵸? 하지만 이런 과목도 신경 써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숫자가 적혀 있는 것들은 모두 수업을 듣는 과목들인데, 그러면 여기에서의 중요도가 똑같은가? 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9등급제 과목과 9등급제 과목이 아닌 것이 있으니까요. 그쵸? 자, 그리고 보니까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모두 9등급제 석차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통과목과 기초탐구 생활교양 과목이라는 것이 9등급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체육 예술은 나오지 않고요, 진로 선택 과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초탐구 생활교양에서 교양 과목 군하고 과학탐구 실험은 석차 등급 미산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9등급제를 먼저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게 마음의 부담이 좀 적겠죠. 자,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이렇게는 분명히 9등급제 운영이고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이 부분은 기초니까 당연히 한국 사는 9등급제, 그 다음에 탐구에서 사회과학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다 9등급제겠네요. 왜냐하면 전부 다 공통과학이 공통과목이니까요.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과학탐구 실험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예요? 과학탐구 실험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공통과목이지만 시험을 안 보는 거고요.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등급이 발현이 안 돼요. 체육은 석차 등급이 아니고요. 음악도 아니고요. 기술과학과 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초탐구 생활교양이 아니라 기초탐구 영역이기 때문에, 그쵸? 기술과정은 생활교양 부분이기 때문에 교양교과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은 어떻게 된다? 9등급제로 운영이 되겠네요. 만약 이제 1학기 때 시험 보는 과목은 전부 다 몇 과목이다? 둘, 넷, 여섯, 일곱 과목을 시험 보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는 거죠. 정리해 보면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 편제상으로 봤을 때 지금 초록색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9등급제 과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단, 저 안에 있는 것 중에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것은 9등급 과목이 아니다. 라고 해서 우리 친구가 정말 9등급제 과목이 있는 게 몇 과목이고, 그러면 이 과목은 1등급이 나와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라.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교육과정 편제표를 본 상태로 먼저 1학년 1학기 과목에 어떤 포커스들이 있고 9등급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원을 다니는 것과 다니지 않은 것일 텐데 9등급 중에서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법을 고민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공부들이 분명히 내 스케줄표 안에서 돌아야 되는데 어떻게 돌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1학년 때 내가 학습 플랜을 정확하게 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과목별 국영수 난이도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어느 학교다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한번 학교 알림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우리 부산의 부흥고등학교가 기억이 나는데요. 부산광역시 부흥고등학교 들어가 보니까요. 보이는 것처럼 2024년, 2023년 학업 성취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을 봐서요. 이렇게 번호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요. 전년도 1학년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시험을 봤는지가 보입니다. 물론 이 학교가 그 지역에서 내신이 따기 쉬운 학교다, 어려운 학교다, 이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학교에 온 친구들이 볼 때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 무엇을 어려워하고 쉬워하느냐를 보면 우리 친구가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공부할 것인지, 쉬운 걸 바탕으로, 아니면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볼 것인지, 또한 내가 정확하게 여기서 몇 점 정도를 맞겠다라는 눈이 보이면 내가 과연 몇 등급 정도로 맞을 수 있는지 예측해야 되겠죠. 사실은 더 나가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할 때부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과목은 어려운 학교, 못하는 과목은 쉬운 학교를 가서 써야 돼요. 그래야 잘하는 과목을 내가 조금 한두 문제 틀리더라도 다른 친구들이랑 현격한 변별력을 갖고 있는 상태였었을 거고요. 못하는 과목은 내가 한두 문제 맞으면 다른 친구들 확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를 선택했었어야 되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서 점검을 해보죠. 자, 보니까요.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점수를 비슷한 점수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어 점수가 유독 낮은 게 평균이 보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오려면 국어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보이고요. 수학과 영어 같은 경우에는 A 비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교적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수학과 영어에 대해서 실수를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보여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A 비율이 다른 것에서 적은 게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명확하게 보고 내가 그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시뮬레이션 한다가 첫 번째이고요.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은 우리 학교의 기출문제를 보고 나한테 맞는지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생각해보면 조금 더 좋은 방향이기도 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 바로 다음 과정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서 방금 전 보시는 표에서 표준 편차와 ABC의 분포들을 확인하면서 내 위치를 확인해 본다. 그리고 나의 위치 이후에 교과 간의 난이도를 비교해 보면서 내가 부족한 과목 중에서 어렵게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나의 공부 템포를 조절한다. 공부의 난이도를 조절한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요. 중상위권의 경우 표준 편차를 고려해서 문제를 푼다.
말씀드렸어요. 표준 편차가 큰 건 중상위권 친구들한테 치명적인, 공부 좀 덜하면 치명적인 등급 하락을 볼 수 있으니까 조금 공부해서 좋은 궤도로 올라오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공부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현재 점수 기준으로 너무 낙낙하게 등급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의 중학교의 내신 A 위치를 보면 실제로는 고등학교에서 3등급에서 4등급까지도 90점 안에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요 5가지 부분들을 원점수와 평균 수강 대수를 넣어서요, 내가 실제로 몇 등급 정도에 해당되는지 한번 검색해 놓는 것도 나의 마인드 컨트롤의 장점이긴 합니다. 물론 지금 고등학교 말고 중학교 모두 표준 편차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제 최영득 등수 계산기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게 좀 만들어 놨고요. 물론 완벽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15에서 25 사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숫자를 대입해 보면 적당히 자기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것도 방법입니다. 자,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시면 바로 되고요. 네이버에서 최영득 등수 계산기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확인할 거 바로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선행 이런 거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딱 한 과목 수학만은 내가 정신을 좀 차려서 내신이 이 정도면 조금 비벼볼만 한데 내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라고 하면 유일하게 수학 과목은 조금은 앞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기말고사 아니면 여름방학 후가 될지언정 가급적이면 빨리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수학과 함께 내 수학 모의고사 경쟁력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각 학교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듣는 수업이 다릅니다. 자, 보시죠. 왼쪽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수투만 들어요. 그렇지만 오른쪽 학교를 보면은요, 2학년 1학기 때요, 수원과 확통을 동시에 듣죠. 한마디로 왼쪽 학교보다 오른쪽 학교는 9등급제 과목인 수학 과목을 한 개 더 확통까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학생이라면 수원과 확통을 한 번씩 다 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언제 해야 돼요? 1학년 1학기 여름방학과 1학년 2학기 끝나고 겨울방학을 단단히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무엇이었냐면 바로 수능 최저를 맞추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수학 모의고사를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1학년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는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뒤에 탐구 과목은 사실 사탐과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까지 공부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중에 특히 수학 모의고사 등급은 최소한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목표에 맞는 등급을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어, 영어와 다르게 굉장히 한번 등급이 떨어지면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 친구들이 내신 열심히 하면 내신으로만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수능 안 보고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의고사 점점 멀어지거든요.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의 반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올해 입시에서는요, 연대랑 한양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전부 수능 최저를 반영해서요, 이제는 서울시립대를 내려보면서까지 쭉 보셨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는 곳이 없더라 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챙기셔야 됩니다. 아셨죠? 정리해 볼까요? 자, 학교 들어가기 전 지금 마지막 한 달 동안은 1학년 수업이 무엇인지, 9등급제가 무엇인지, 혹시 정해져 있는 수업 시수보다 훨씬 적은 시수를 공부하는 과목은 없는지 확인해 보셔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우리 학교의 전년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에 대해 스타일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어렵게 나오는지, 어떤 것들이 쉽게 나오는지, 내 현 위치가 어딘지 확인해 봐라. 마지막으로 조금 올해 내신에 안정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면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 두 가지의 수학을 안정적으로 공부하는 스케줄을 짜서 나의 목표에 맞게 탄탄히 학습을 해라 말씀드린 겁니다. 아셨죠? 고등학교 첫 학기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하세요. 뭐 의대 정원수가 늘어났다, 무전공제가 늘어났다, 이거 아직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에 집중하시면서 단계적 스텝을 밟아 나가세요. 아셨죠? 모두 화이팅입니다. 비교과는 다음에 안내드릴게요.